안녕하십니까. 이데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오늘 매매 잘 하셨습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쭉 치고 올라왔다가 막판에서 살짝 내려와서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장을 한번 보셨는데, 자, 우리가 지금 주시를 하면서 봐야 될 게 다우지수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M자형 차트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 M자형 차트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주시를 해서 봐야 되는 그 이유도 과거에 이 저항선과 그대로 연결을 했을 때 이 저항선을 찍고 전체적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죠?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래서 제가 2월 달에도 이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태영의 주식사 싸움에서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예시까지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과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이 여기고요. 이 저항선에서 내려오면서 현재 W자 역회된 숄더 8라인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M자형 차트로 현재 지금 내려온 그림을 보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 어제 살짝 반등이 나온 그런 그림인데, 자, 현재 상황이 이게 많이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양봉으로 치고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M자형 차트가 무너진 그림이 아니라, 자, 이 오늘자에 올라온 그 다우지수 모습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전전일을 보시면 갭이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에 있는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차트와 동일하게 이렇게 조정이 나온 그 그림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갭이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이 갭을 매끄러 올라온 양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에 올라오면서 한 번 더 위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좋겠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 갭을 메꿨으므로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위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겠지만, 반대로 아래에서 시작해서 내려올 경우에 밑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서 올라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M자형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된다면 M자형 헤드앤숄더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지지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온 그런 그림인데, 마찬가지 그 단기 반등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 지금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락 차트가 있는 반면에 반등하는 상방 차트는 어떤 차트인지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W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반등 그래프에서는 위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선이 타고 올라가게 된다면 지지선으로 다시 바뀌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추세선을 보시면 이런 지지선 라인들 보이시죠? 이런 라인들은 웨이나우 기관이 만들어 놓은 추세의 지지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인들을 깨게 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 이렇게 저항선을 삼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30분봉 위에 있는 저항선 끝났을 때 제가 야간장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3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풋옵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풋옵션 25,000원까지 잡히고 나서 그 다음날 지수가 급락이 났어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포스코 같은 이런 큰 종목들 억대 단위로 잡으시면 제가 하방으로 해지를 많이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방으로 해지를 걸었을 때 그 단 하루 만에 3,000% 이상 올라가는 그 모습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해지 종목으로 이제 잡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코스피 지수도 위에 M자형 차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헤드앤숄더 M자형 차트, 특히나 이마 구간을 만들고 나서 위에 올라갈 경우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차트가 가장 많이 만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코스피 지수 이런 고점 라인에서 제가 예시까지 드려드리면서 조정이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조정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풋옵션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종목들 다시 한번 싹 쓸어 담아가지고 우리 수익을 또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선들에서는 매수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저항선에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밀었어요. 자, 여기가 왜 지선이냐? 이거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나서 이거 지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4월 9일 날 코스피 지수 최저점 라인 지선을 찍었을 때 자, 여기 갭이 하나 만들어진 라인들을 갭을 몇 걸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지수 관련주들 싹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315 콜옵션 여러분들 매수를 한번 잡으셔야 된다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오는 이 양봉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밑에 있는 최저점의 지선이 어딘지 알 수가 있고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그런 라인들, 이 추세선을 여러분들 배우셔서 나중에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선들을 찍고 나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M자형 차트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 추세의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저항선을 찍었을 때 우리 비중,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는 이유도 그 이유였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현재 그림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는 이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2월 달에도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으면서 M자형 차트를 한번 만들었었고 코스피 지수도 M자형 차트를 만들면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또 한 번 다우지수가 M자형 차트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은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또 한 번 우리 코스피 지수 지선 라인을 찍었을 때는 여러분들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제가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 찍기 전에. 자, 이 저항선들을 보시면 과거 이 추세의 저항선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저항선을 찍기 하루 전날에 신대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M자형 차트로 크게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지수는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다음날 저항선을 찍고 나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역헤드앤숄더로 다시 올라온 그림이에요. 자, 현재 상황만 볼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 주시를 한번 해보시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고점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요게 여러분들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공교롭게 다우지수가 위에 있는 저항선 근처에서 M자형 차트를 만들 때 나스닥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딱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실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추세선을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한 번씩 조정을 줬다가 그리고 다우지수가 위에 있는 저항선 쪽에서 M자를 만들었을 때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다우지수하고 마찬가지로 양봉이 났어요. 여기에 갭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그 갭을 매끄러 올라온 그림이다. 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밴드 공부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 관련해서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할 때가 왔다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다가 치고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색 추세선들 보시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이 나중에 지선 역할을 할 거를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요거를 잘 참고를 해서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를 우리가 볼 때 현재 구간에서 W자 반등도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라인에 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보시면 테슬라는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한 번씩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이므로 나중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혹여 모를 조정이 나오더라도 밑에 있는 250불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이 나중에 방어를 할 테니까 이것도 한번 유심히 참고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 과거에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뚫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슈팅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단기 저항선 라인들도 우리는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단기 저항선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신규로 엔비디아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라인들, 빨간색 추세선, 요 라인들 나중에 주시를 한번 하셨다가 혹시 모를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추세선 라인들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 있는지, 그럼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이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라인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현재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목표 저항선도 제가 벌써 밴드 공급방에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이 종목명 밴드 공급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다 올려놨습니다. 그 밴드 공급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요번 주, 수목금 이런 자리 올 거예요. 저는 내일장에 바로 올 거라고 보이는데 그 라인에서 매수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다우지수 저항선과 코스피 최저점 지선, 코스피 어디에서 조정이 나올지도 미리 알려드렸죠. 그리고 지선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 차트에는 이평선이 없고요. 보조지표가 없습니다. 이런 추세선이 있는데 이런 추세선 왜 긋고 대응을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쫙 펴보세요. 그러면 이런 저점 라인들이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밴드 공급방에도 벌써 지금 올려놨어요. 공지사항 보시면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 잡는 법, 그리고 저항선에서 청산하는 매도점 설정하는 방법까지 다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가 있죠? 관심 있는 종목들 쫙 피시면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긋게 된다면 나중에 어디를 찍어서 반등이 나올지도 우리는 수치를 미리 할 수가 있죠. 그 지지선에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지지선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인에서 매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관심 종목을 쫙 폈는데 벌써 이런 지지선들을 찍고 나서 이런 단기 삼각수렴 구간, 고점하고 연결한 이런 단기 삼각수렴 구간도 벌써 돌파를 했다. 자, 그 상황 시에 첫 번째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못 받더라도 두 번째 매수 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가 나와서 다시 찍게 되면 그 라인을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 추세선을 긋는 거죠.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단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해서 그 라인들을 목표점을 두고 우리는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저항선들, 지지선 라인들 미리 설정해 놓으면 너무너무 편하겠죠. 그 밴드 공급방에 벌써 공지사항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똑같이 설정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19,000원에도 매수를 드렸던 그 종목인데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났어요. 그러면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추세선 라인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연두색 저항선 라인들을 보셔도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찍고 나서 긴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런 라인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매수 타점이 여기다 19,000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그 자리예요. 그러면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9,000원에 매수를 잡으셨던 분 첫 번째 매수 찬스에서 잡으셨어요. 자, 밴드에 제 생방송을 보시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 그 후에 매수 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또 밴드 공급방에 또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 지지선 라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한번 보셔서 나중에 반등 시에 수익을 한번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눌림목 지선까지 찍었어요. 이 눌림목 지선을 찍고 나서 크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목표치도 35,0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35,000원 위에 있는 저항선이죠.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자, 이렇게 이 삼각수렴 구간의 첫 번째 매수 찬스, 두 번째 매수 찬스까지 드리고 나서 제 목표까지 가져가면서 자, 84.21%까지 수익을 여러분들 챙겨 드렸습니다. 자, 고점 기준으로 165.79%까지 상승이 나온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면 좋은 게 이렇게 급등락이 나올 때 매수를 잡게 되면 저 밑에서 매수를 잡았다면 내가 여기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라고 밑에서 매수를 잡는 거예요.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게 된다면 매수 잡고 나서 한 번도 마이너스를 간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법을 잡으면서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지선 한번 보실까요? 찍고 반등이 나온 그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했더니 찍으면서 또 반등이 났어요. 어디까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그리고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올 거라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매수를 한번 드렸는데 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선 라인 밑에서 매수를 잡게 된다면 이런 랩지노믹스처럼 매수를 잡고 나서 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 그림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겠죠. 왜? 저 최저점에서 매수를 봤으니까. 이 삼각수렴 구간 과거 고점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온다는 그 공식만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매수를 보실 때 많이 도움되시고 자, 위로 저항선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면서 심포까지 잡으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지선이 오고 있는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드렸어요. 자, 이 삼각수렴 구간, 단기 삼각수렴 구간이 연결되고 있는 그 구간들에서 이제 곧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차트입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다 올려놨으니까 이거 내일장에 한번 지선이 오게 된다면 매수를 한번 잡으셔서 계좌를 플러스로 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삼각 돌파 매매 기법 어디에서 매수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 차트에는 이평선도 없고요. 보조지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수점을 잡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수익 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난 토요일 날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PNT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이 33,000원 제가 매수가를 드렸어요. 월요일 날 잡아보시라고. 토요일 날 드렸죠. 이 33,000원 월요일 날 33,250원까지 찍으면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8.56%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밑에서 매수점을 잡고 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매수를 잡아야 한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삼성 SDI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 매수를 드렸죠. 자,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6만 7천원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 지선에서 매수가 잡히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32.63%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목표점은 저 위에 있는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 계속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 밴드 공부방에도 계속 삼성 SDI나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신법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엔캠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이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들을 뚫게 된다면 위에 저항선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엔캠은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현재도 찍지 않았다. 자, 삼각수렴 구간은 돌파를 한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현재 23.92%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에 있는 8만 원대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어요. 44,700원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지금 위로에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팔라인과 아랫머리, W자 아랫머리를 그리고 나서 오른쪽 어깨 구간, W자 역헤드인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슈팅이 나오는 그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역헤드인 숄더 팔라인은 급작스럽게 올라가요. 에코프로 머티 지금 23.27%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도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삼성 SDI 지금 30% 넘게 올라가고 있지만 12%, 11% 올라갈 때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제일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자,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W자 반등이 예상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5만 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25만 원 어디예요? 여기죠. 25만 원을 딱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36.80%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자, 단기 조정이 나왔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 그림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은 더 이상 저항선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제가 목표가 나중에 수정을 할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여기 M자를 그린 척하다가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건 현재 지금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고요. 36.8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위에 있는 목표가를 원래 15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방송에 나와서 다시 매수가 정정해서 자막까지 나가서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위에 있는 목표치 같은 경우에 이 포스코 퓨처엠 16만 5천 원을 1차 목표치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날 고점이 16만 5,100원. 자, 여기서 절반을 우리가 지금 익절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16만 5천 원입니다. 16만 5천 원 기준으로 58.20% 수익이에요.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계시죠. 이 절반을 왜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과거에 추세의 지선 라인들이 있었어요. 이 라인들을 나중에 찍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딱 찍었죠. 그런데 여기서 저 찍기 전에 제가 청산점을 매도 가격을 바꿔드렸어요. 16만 5천 원 절반만 청산하시라고 그 라인 16만 5,100원까지 찍고 나서 단기 조정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저항선을 다시 찍는다? 이건 돌파 그림으로 보고 나머지 물량은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절반은 58.20% 수익을 봤다면 나머지 물량은 더 들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죠. 자,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저항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항선 뭐예요?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거 밑에서 매수를 보고 나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반등이 나오면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위로 슈팅이 났죠. 단 어디까지 찍었다?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까지만 찍었다. 자, 이 라인들은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 저항선까지 일단 1차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는 저항선 찍으면서 26.52%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역헤드인 숄더 팔라인을 만들러 위로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들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목표치 저항선 알려드리면서 제가 39,900원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24.56%까지 상승이 났죠. 요거 오늘 장 끝나고 나서도 13% 넘게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들도 볼 수가 있는데 위에 저항선 보이실 겁니다. 6만 원대예요. 아직 저항선이 멀었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한번 조금씩 모아가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를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을 때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선이었죠.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매수를 드리기 전날
이 라인을 뚫었다가 내려왔어요. 저항선을 뚫었다가 내려와서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라인들을 물량 체크를 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뚫고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43,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자, 43,000원 매수가 잡히고 나서 25.12%까지 지금 상승이 나온 그런 그림입니다. 아직 저항선 찍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전술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가시죠.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이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 보이시죠? 이 저항선은 2013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이 저항선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을 때 이거 뚫고 나서 양봉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조정 시에 제가 매수를 잡으시라고 91,0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91,000원 매수가 잡히고 나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도 올라탔죠. 40.55%의 상승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오늘 18%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나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40%가 넘어가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편하죠? 91,000원에 잡았던 거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 위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우린 40% 이상 수익이면 편하게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저항선 얼마라고요? 27만 원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수익이시면 수익을 정 못 참겠다 싶으면 한 10%, 20%만 청산을 하시면서 나머지 물량 한번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가져가시죠.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선 매수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51,900원에 매수가 잡혔죠. 매수가 잡히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이 단기 저항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항선이죠. 이 라인을 지금 찍으러 가면서 43.1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위로 저는 슈팅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40% 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자, 털 때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어도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때 30.84%까지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여기에서 절반은 청산을 드렸고 그 다음 이거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전량 청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위에는 목표가 가면서 30.84%까지 또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도 밑에 있는 지선 매수점에서 매수를 드리면서 목표가 3만 원 드렸는데 3만 원 가면서 자, 50.06%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수익을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이평선이 없고요. 보조지표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런 큰 수익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거 밴드 공부방에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여러분들도 잘 걸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때 자, W자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이 라인에서 크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매수를 15,300원에 드렸어요. 15,300원 어디예요? 여기죠. 15,3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목표가까지 가면서 76.47%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드린 하나솔루션의 모습을 또 보고 계십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이 어떤 라인이냐면 이런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자, 조정이 나왔었는데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자, 위에는 이 패트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돌파가 나오면서 자, 돌파가 나오면서 60.81%의 수익을 확장시켜 드리고 이날 상한가까지 가는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밑에서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 구간의 저항선을 돌파를 할 때 아, 이제 위로 슈팅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STX 그린로시도 저항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밑에 있는 지선 찍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40.96%까지 또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위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저항선들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지선으로 작용한다는 거 일단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 삼각수렴 구간 계속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수렴 구간이 좁아지죠. 좁아진 상황에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제가 39,5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39,500원 매수가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64.05%까지 또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어느 라인에서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한동안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라인을 찍으러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라인을 찍으면서 제가 매수가 잡히고 50.73%의 수익을 확장시켜드렸죠. 목표가 10,000원이었는데 10,000원을 도달하면서 여러분들 50% 청산을 해드리면서 57.73% 수익을 확장시켜드리고 이날 고점이 상한가에 나머지 물량 청산하면서 여러분들 또 수익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자, 토니모리를 한 번 더 드렸어요. 돌파가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이 라인에서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드렸는데, 자, 매수 구간 찍고 나서 위에 올라갈 때 67.32%까지 또 상승이 나오는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보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 기존의 저항선 라인이었는데 이거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 저항선 돌파하면 슈팅이 나오고 저항선 돌파를 하면 그 라인이 지선으로 바뀐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 W자 구간을 찍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3,730원 여기죠. 이 저항선을 도달을 하면서 50.40%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전시켜드린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W자 역헤드 숄더 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역헤드 숄더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3만 1,000원 매수를 드렸죠. 13만 1,000원 여기죠. 그리고 제가 목표치까지 도달을 하면서 60.31%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저점하고 저점하고서 매수점 라인을 잡고 이 단기 저항선 라인을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 이 공식만 외우셔도 돼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69,600원에 매수를 드릴 때 이거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나서 역헤드 숄더로 반등이 나올 거다. 자, 이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찍고 올라와서 오른쪽을 키우고 있죠. 이게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고요. 팔라인 만들어 급속하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면서 72.41% 수익을 또 여러분들 또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지지저항선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평선보다 더 중요해요. 이평선,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선 최저점 라인과 목표치 잡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이런 지선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한 반등이 나올 거다. 골든크로스 나와도 음봉으로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요. 그럼 어디가 저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YG 엔터테인먼트 매수점을 드리고 나서 목표치 77,000원 딱 도달을 하면서 48.08% 수익을 또 챙겨드렸죠. 이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잡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나서는 지선을 작용한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목표치 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청산을 시켜드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쭉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 단타를 많이 보셨죠. 우리는 우리 기술 최저점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보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목표치 여기를 드렸죠. 자, 107.55%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라인들, 최저점 지지선 라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잡았을 때 위에 있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 캐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력들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어떻게 지지선을 역할을 하고 위에 반등이 났을 때 과거에 어떤 저항선에서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때 이 3,200원에 왜 매수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캐리 같은 경우에 과거의 지지선 있죠. 이런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그런 라인들을 깨고 내려갔으면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나서 또 오른쪽 어깨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또 지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3,2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3,190원까지 찍고 이때 목표치가 6,800원이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이 저항선들을 연결해서 보면 이 라인이 우상향 저항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찍었을 때 제가 112.5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리고 현재 구간 밑으로 쭉 조정이 나온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지지선이 어디 있는지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정확한 이델리온 주택형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많이 그어보셔야 해요.
자, 이런 저항선과 지지선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선물 옵션도 너무너무 잘하죠. 자, 이런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 선물 저항선 자리에서는 풋 옵션을 잡고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는 콜 옵션을 잡으면서 여러분들 또 수익 날 수 있게 또 여러분들 도와드렸습니다. 자, 352.5풋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5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300%까지 올라가는 이 10분봉의 모습도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300% 수익을 하루 만에 여러분들 또 창출시켜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426.6560 라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방송에 가져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위에 있는 이런 저항선들을 찍으면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W자 반등이 예상이 되지만 이거 누구나 다 보는 W자 반등이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에 밑에 있는 지선 큰 지선이 426.6560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보시고 433.40에서 청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한 번 봉이 한번 생기면서 제가 10개 학기 기준으로 1657만 원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 그 지지선들을 찍었을 때 콜옵션 427.5 콜옵션을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으로 조정 시에 6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치 4.0 40만 원을 여러분들 청산점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수가 6만 원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6만 4천 원까지 찍고 위에 40만 원을 찍으면서 4.0 40만 원을 찍으면서 525%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또 확정을 시켜드렸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온 날 야간장에 마켓니너 10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풋옵션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만 원까지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표치는 2.0이었는데요. 그 다음날 2.0 목표치를 뛰어넘는 2100% 21배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창출시켜드렸어요. 자, 목표치는 2.0이었는데 아침 시작서부터 뛰어넘는 움직임이었어요. 이거 1봉이 아니라 10분봉이에요. 자, 이 10분봉 라인 10분 장 시작하고 10분 안에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수익을 또 제가 챙겨드렸을까요? 자, 이런 저항선에서만 저항선 찍었을 땐 풋옵션을 드리지만 코스피 지수 최저점 라인, 아까 제가 코스피 최저점 라인 다 맞췄다 그랬죠. 지수 관련주들 싹 쓸어 담으셔야 되고, 자, 이제 주식을 담으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 콜옵션 315 콜옵션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5,000원서부터 2만원까지 이 5틱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만원까지 매수 잡으신 분 그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가 목표치가 1.2였는데 이 라인을 뛰어넘는 10분봉의 모습이요. 1봉 아니에요. 10분봉이에요. 4,3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도 보고 계십니다. 41배. 자, 이거 100만원 잡았으면 얼마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에 억대 단위로 많이 잡으셨던 분은 특히나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해지를 좀 걸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추세 지지선 라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같이 그 지수 관련주들 한번 잡으시면서 콜옵션 같이 잡으시면 수익이 또 극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요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가져 나오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런 라인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현재 찍었어요. 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단기 저항선들이 있지만 여기 있는 1차 목표치 라인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라인들을 보면 이 라인들을 찍었을 때 하나 50% 물량을 청산을 하고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3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16,070원에 캡처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 단기 저항선까지만 올라와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50% 물량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또 큰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이 종목을 잡으셔서 수익으로 계좌를 수익으로 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제 차트에는 이평선이 없어요. 보조지표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뭐 캐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코프로라든가 그리고 LNF 같은 종목들, 자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들였던 그런 종목들이 다 이런 추세 지지선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수익을 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히든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그런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오늘 지금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꼭 내일 한번 매수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온 히든 공략주, 자, 세방전지입니다. 자, 이 세방전지를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는 이유도 밑에 있는 지선들을 한번 볼까요?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W자 반등이 나오고요. 이런 라인에서 다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여기 전체적으로 봐도 W자 그림을 그렸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났어요. 자, 이 구간에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봉으로 살짝 올라갔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양봉으로 올랐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단기 눌릴 때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이 아주 중요하죠. 이 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들을 보면 여기에서는 계속 한 번밖에 찍은 걸로 안 나오지만 이 전원을 보면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이 났어요. 자, 이 뜻이 무엇이냐? 여기 돌파가 나왔을 때 개인이 막 매수가 몰렸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수익이 나는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 지금 세력들이 다시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을 뚫고 삼각수렴 구간을 다시 뚫고 올라갈 경우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과거 라인들을 보면 저쪽에선 지선하고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서 저항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겁니다. 이 라인 똑같은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에서 알려드렸죠. 포스코 퓨처엠 58%가 넘는 수익을 확정 지었어요. 절반 물량이지만. 근데 그 저항선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점을 드릴 때 이런 저항선이 있다고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저항선이 목표치라고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방전지 또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돌파를 삼각수렴 구간에 다시 올라타고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이 목표치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세방전지 매수가 36,500원 걸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목표가 104,000원입니다. 손절가 57,800원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종목이에요. 그러면 여기 반등이 나왔을 때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홀딩해야겠죠. 여기 위에 올라오는 단기 저항선, 여기 위에는 빨간색 연두색 저항선 찍는다고 해서 막 매도하시고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때까지 한번 긴 호흡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같은 차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PSK예요. 자, 이 PSK 밑에 있는 지선들도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선이죠? 과거에 이 파란색 추세의 지선도 있지만 이 빨간색 추세도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상황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밑에 있는 지선 찍었을 때는 매수점으로 두 번째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삼성 SDI, 기타 등등 그런 라인들을 이런 기법을 똑같이 해서 매수를 잡은 거예요. 어제 잡았던 PNT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밑에 있는 지선 오면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동일한 차트, 동일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 종목 PSK입니다. 이거 내일장 정도의 지선을 찍는다면 땡큐하고 매수를 한번 잡으셔야겠죠. 그러면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위에는 저항선 보시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쭉 연결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표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기 저항선이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점을 잡히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목표치는 파란색 추세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라인에서는 제가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라인에서는 20% 30% 적당히 정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갈 때는 한번 긴 호흡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 위로 올라갈 때, 자, 이런 거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찍었으니까 비중 조금만 덜어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밴드 공부방에 저는 에코프로 BM 기타 종목들이 많지만 제가 2차 전지에서 청산 나간 매도한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하나입니다. 자, 위에 16만 5천 원에서 매도를 한번 드렸어요. 그 라인에서 수익을 58% 수익을 챙겼죠. 그러면 같은 그림이에요. PSK도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이런 저항선, 단기 저항선 찍었을 때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은 큰 목표 저항선에서는 전량 청산을 하는 그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상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PSK 같은 경우에 매수가 18,600원, 그리고 목표가 35,500원입니다.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이에요. 그리고 손절가 16,950원 거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SK 같은 경우에, 자, 이거 내일장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 라인들을 한번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주말에 재방송도 한번 나가니까 주말까지 안 찍었다. 그럼 계속 이 라인들 기다리셔도 됩니다. 주말에 시청하시는 분들 이거 잡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라인들 찍고 나서 반등 목표치도 여러분들 제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직전 고점을 넘으면 슈팅 구간이다. 그거는 여기에요. 이렇게 직전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 라인들을 돌파가 나면 그때서부터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밑에 매수 잡으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돌파가 나오면 위로 슈팅이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스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온 시점, 그리고 나서 밑에서 매수를 못 잡아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삼각수렴 구간을 저항선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눌림목으로 찍을 때 매수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리 오고 있죠. 우리가 매수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PSK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종목이 에코프로 BM, 기타 등등 그렇게 30%, 40%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 다 이런 자리에서 드린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참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런 단기 저항선 라인들도 여러분들 설정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하실 때 이런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이 2만 원 가까이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가 나온다면 이 빨간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단기 저항선도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가, 자, 이거는 이제 밴드 공부방에도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면서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가 나오면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벌써 밴드 공부방에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알려드리고 있죠. 자, 이거 찍으러 올 때 한번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에 또 알려드릴 거고,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1차, 2차 저항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수익 날 수 있게 이거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종목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참여를 하셔서 같이 한번 이 종목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데일리온 주태용 파트너입니다. 자, 저희 밴드 공부방에서 같이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